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며 사회적 약자, 소외받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내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지원과 희망을 전하고 있는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과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 교수, 김선기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 시간 주제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과 성과인데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 주제를 짚어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분권, 혁신, 그리고 포용 이 세 가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드리고요. 네. 분권과 혁신은 사실 참여정부 시절에도 많이 나왔던 말들이었습니다. 포용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추구하는 가치로 새로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분권과 혁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데, 혁신은 이게 창조적 파괴라는 그 표현에서 나온 것처럼 그 창조적 파괴를 수반하다 보니까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창조적 파괴로 소외되는 계층을 포용의 가치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균형발전 정책의 실행 계획에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한다는 말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용자 조합원을 구성하는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언제 많이 생겨났습니까? 바로 IMF 금융 위기가 초래한 대량 실직 사태와 서브프라임 글로벌 금융 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구조를 아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많이 등장하던 용어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게 아주 끔찍한 말이거든요. 네. 선택받지 못한, 그래서 도태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배제하지 않고 연대의 틀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 포용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네, 포용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과 좀 지원이 사회적 측면에서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도 생활고로 인하여 가족이 함께 세상을 등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관은 물론 이웃과의 관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들을 합니다만, 이 가난을 퇴치하는 것이야말로 나라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주민의 삶에 다양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손 잡아줄 곳이 있다는 인식을 한다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죠.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무적인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적 자본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고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망을 넓혀줍니다. 복지뿐 아니라 주거, 의료, 먹을거리, 문화, 일자리, 교육 등 개인 삶의 필요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을 연계해서 생활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이죠. 네,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도내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이제 협동조합입니다. 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필요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족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합원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담, 교육, 그다음에 자원연계, 주거지원, 그다음에 소액대출 같은 이제 금융지원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2004년도에 노숙인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으로 출발을 해서 2016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맞춰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합원이 지금 192명인데요. 예, 그 중에서 152명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그분들이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인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분들의 삶을 나아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갈거리라는 뜻도 궁금한데 네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흥엄면 대한리에 있는 그 지명 이름인데요. 네. 칡 갈자에다 이제 먹을 거리 할 때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칡이 많이 나는 동네인데 칡이 많이 나는 동네는 옛날부터 그 보릿고개 때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네네. 이제 칡을 캐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 그 그런 의미로 해서 유래들을 갈거리가 생긴 갖고 거군요. 있습니다. 예. 네, 처음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이유도 궁금한데 말씀을 해주시죠. 그 2004년도 이제 9월 20일 날 현재 저희 이사장님께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같이 설립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앞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의 대가를 저축을 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이제 금융권 접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축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또 어려울 때 이분들이 돈을 빌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라는 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이제 노숙인 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시작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좀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뭐 협동조합은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상담 사업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상담이 창구가 돼서 이제 상담이 창구가 돼서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네.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건데요. 상담은 크게 이제 가계 재무 상담, 그다음에 채무 상담, 생활 상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네. 가계 재무 상담은 소비와 지출, 그다음에 자산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이분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 포함해서 저희는 이제 돈이 많으면 꼭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의 소득 수준에서 자기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 가계재무관리의 특징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뭐 행복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제 삶이 살아나는 가계재무 관리를 하는 그런 상담이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채무 상담. 요즘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채무인데 특히나 어려운 분들일수록 그 악성 채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채무가 되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채무가 있으면 그 연체가 되고 이러면 해결 방법이 있는데 어디에 상담을 할 곳이 없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거는 겉으로 잘 드러내지를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뭐 극단적으로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내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채무도 그 채무의 규모나 연체 기간 종류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상담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 상담이라는 거는 이제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먹을거리의 문제, 생활 전반적인 것들, 의료의 문제, 생활 전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으면 그런 연계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사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요. 가계재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 나가보면 저희가 이제 강원 지역의 17개 지역자활센터 그 자활사업 참여자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대부분 막연하세요. 이제 돈 버는 거, 채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데 분명히 방법들이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접해본 경험이 그렇죠. 없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교육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많은 조화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런 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자원연계 사업, 그 다음에 작긴 하지만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사업과 그 다음에 저희가 소액대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범위 내에서. 네. 요거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법적 행위인데요. 출자금 범위 내에서 조합원들 중에서 이제 급히 돈 쓸 일이 있으면 대출을 해주는 그런 소액대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지원 사업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교수님? 네, 바로 우리가 협동조합이 추구하고 있던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을 스스로 내부에서 이제 해결해가는 그런 구조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부터 아까 이제 노숙인들께서 이제 쉼터에서 출발했던 돈을 모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쵸. 방법을 모르고 근데 그 방법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협동조합은 시작도 교육이고 끝이도 교육인 것처럼 상담과 교육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생활 전체가 우리가 생활이라는 것은 꼭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함께 연대의 힘으로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을 아주 정말 교과서처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단순히 숙식 제공이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담부터 뭐 소액 대출, 교육, 주거 지원 다양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데 구체적인 금융 지원 사업을 좀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우선 채무의 문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채무의 문제 때문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보 부족과 상담 부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채무 상담을 하는 거고, 소액대출 네. 사업도 하는 것도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다른 금융권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이율의 이자를 받는 어떤 사채라든지 대부업을 쓰는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소액대출 사업을 하는 거고, 사실 금융지원 사업의 핵심은 이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채무 문제는 해결을 보면 금방금방 성과가 나는데, 가계 재무 관리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이제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과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의 교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해보고 싶은 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묻고 가계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분이 그 삶에 본인이 정말로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무 관리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니까 좀 오랫동안 쉽지만은 않은 네. 작업인데 상담을 받고 나면 그런 느낌이 들죠. 내가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돈이 많지 않고도 내가 행복할 네.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구나. 좀 부족하지만 건강하게 살면 내 그러니까 풍족하게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기보다도 이제 심적인 여유가 그쵸. 생기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구나. 예전에 생각했다 왔던 그런 돈이 많아야지 행복한 삶, 이게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협동조합 차원에서 지원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좀 진행이 잘 돼가고 있나요? 우선 저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이제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복지 자원들이 연계되고 있고, 그래서 뭐 국가의 복지 체계가 뭐 잘 돼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들 시각에서 보는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국가 복지 체계는 지금 개인의 자산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보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지원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이러는데, 문제는 지원 이후에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잘 안 된다기보다도 그냥 돈을 주면 국가의 역할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1억을 준다고 월 1억을 준다 그래도 삶이 개선이 안 되는 분이 있고요. 뭐 지금의 수준의 보장 수준이 높지 않지만 지금의 보장 수준으로도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진실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인터뷰한 거를 되게 뜻깊게 봤는데 실제 어떤 국가의 지원의 보장 수준도 좀 높여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 보장 수준을 넘어서 들어가서 삶의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어디에 어느 부분을 아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해결해 주는 게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과제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 2004년부터 장장 한 15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좀 펼치고 네. 계시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큰 성과가 좀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떠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짚어주시죠. 이 시작이 우리 사실 노숙인 쉼터에서 이용자들에게 통장 관리를 해주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근데 노숙인들이 사실 그날 번 돈을 그날 다 써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바로 하루살이는 거죠. 그래서 고물 수거를 하건 인력 시장에 나가서 몇천 원 혹은 몇만 원을 벌어오는데 그냥 주로 술 마시거나 그래서 돈을 써버려서 그러니까 노숙의 그런 악순환을 이제 겪고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월세 보증금 몇십만 원의 목돈이 없어서 저렴한 월세방도 못 얻고 여인숙을 전전하거나 이제 노숙을 하는 거였죠. 근데 그들에게 개인이나 이 되면 개인, 그다음에 기관 이름으로 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을 시키고 목돈을 만드는 통장 관리를 해주면서 목돈이 마련되면 월세를 얻어 나가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작이었는데 네. 이제 그게 사실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생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료 급식소 이용자, 지역 빈곤층 이렇게 확대되면서 조합원 중에는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후원자들도 함께 하시면서 점점 늘어나고 빈곤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만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빈곤 문제를 극복해가는 힘을 길러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빈곤 극복 사업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지난달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었던 것이고요. 네, 뭐 앞에 뭐 지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국가와 지방 정부의 복지 지원 체계를 알뜰히 챙겨서 연계하는 일이 우선이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 경제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책을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 곳이 있다는 것, 그 잘 알리는 게 이제 중요할 거고요. 바로 그 생활 자립 지원 센터가 이 삶의 문제를 들고 오는 입구 역할에서 각종 자원을 연계해주는 그 플랫폼 역할, 그리고 해서 결국은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출구로 이제 작동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끝으로 사무국장님께서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끝으로 전해주실까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는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회적인 고립이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모든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진짜 빈곤의 문제는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고립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러내지 않고 드러낼 곳이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생활자립지원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순간에도 찾아오시면 손잡아 드리고 저희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손잡아 드리고 말씀 들어드리고 그다음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원주 생활자립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의 단체들과. 그래서 함께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원 교수, 김선기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